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단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지난 주는 정말 좀 힘든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이슈, 이게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세도 25% 때리면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또 31조 원을 31조 원을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걸 갖다가 또 이제 뒤통수 때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관세 이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했어요. 아마도 이제 4월 2일이 되면 이 관세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좀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수가 또 반등세를 보여줄 만한 이슈들은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최근에 이제 대차장고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가 있겠습니까?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 분야가 공매도가 대차장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셀트리온도 나중에 봐드릴 건데, 아무튼 뭡니까 대차장고가 많이 올라간 친구들, 그리고 또 뭡니까 신용 비율이 또 높은 종목들, 요런 것들은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업종 PER 대비해갖고 고평가돼 있는 친구들,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애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방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업종 PER 대비해갖고 좀 높은 애들, 이런 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업종 PER 대비해갖고 낮아요. 물론 지금 PER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한 90 몇 배 됩니다. 하지만 업종 PER이 한 400 몇이 돼요. 자, 어쨌든 제약바이오 특성상 실적을 좀, 아무래도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래의 어떤 가치를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특성상 그렇다라는 거고,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한 이후에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 코스피 코스닥의 매매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이 올라오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점, 그거는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대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이후에 이제 재개가 되었을 때의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로 이제 가다가 조금 3개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를 보인다라는 점. 그러니까 향후 초반에는 좀 안 좋았다가 좀 나중에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실적입니다. 자, 1분기가 이제 대체적으로 컨센서스 상해가 많이 나오는 시즌이에요. 자, 이게 컨센서스라고 하면 이 검은 표시가 더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실제 실적인데, 자, 결국에는 지금 1분기 때 컨센서스가 그동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요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오늘도 어제도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 배그젤마 있잖아요. 요즘 배그젤마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1년 만에 758억 원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1위를 달려주고 있으면 베그젤마가 지금 효자 상품이 되었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또 이 3월 데이터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베그젤마가 이제 6% 정도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데 곧 있으면 10%가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추이로 가게 되면 나중에 20%, 막 30%까지 나와줄 수가 있다. 그죠? 자, 지금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괄목할 만한 매출 성과를 기록했다는 점은 굉장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직판 경쟁력을 토대로 해갖고 이 지금 보험사들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처방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예상외로 배그젤마가 선방해주고 있는 부분은 향후 셀트리온에 있어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좀 볼 수가 좋은 내용이죠 사실. 특히나 뭐 퍼스트 무버도 아니고 지금 뭐 후발주자로 네 번째 후발주자로 들어간 부분에 있어 갖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다라는 점은 배그젤마의 향후 점유율 상승으로 좀 상승 추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 처음에 그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도 2%대도 안 됐어요. 2%대도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월, 5월이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자, 어쨌든 이 4월 초순에는 조금 약세를 보여주다가 중순으로 갈수록 강세 전환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지금 ADR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은 진짜 과매도 구간이 맞거든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그 과매도가 더욱더 이제 심각한데 대략적으로 67%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ADR 지표가 75% 미만에서 매수 타점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100% 이상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좀 매매 ADR 지표를 토대로 우리가 좀 큰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75% 건으로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심각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코스닥 그 월봉 차트인데요. 코스닥 월봉 차트 과거의 어떤 금융위기 이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이 지금 RSI 지표가 대략적으로 35%권에서는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35%권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왔다. 역대급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이 몇 프로다? 거의 38% 정도 된다. RSI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예요. 매수 이거는. 그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는 의외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이 삼성전자 효과가 좀 큽니다. 왜냐? 지금 다 이 엔비디아 떨어지고 반도체 다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만 지켜줬다라는 거지. 이거 왜 그러냐 이거지. 그죠? 이 삼성전자 물론 수급적인 내용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랑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만나면서 약간 정치적으로 정치 테마주로 막 엮이면서 이게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라는 거죠. 다른 반도체는 다 떨어졌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40 몇 프로 정도 되나? 49% 정도 되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약간 왜곡 현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차트는 지금 좋은데 어쨌든 좀 삼성전자로 인한 왜곡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40에서 35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향후 코스닥, 코스피는
앞으로 조금 조정 이후에 우상향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지수랑 이런 매크로한 부분들을 봐드리는 이유가 일단 지수가 먼저예요.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뭐 셀트리온 역시 지난 금요일 날 금닥 그 지난주는 거의 지금 고점 대비해서 또 다시 한번 밀렸는데 대략적으로 변동성이 마이너스 5% 정도 났는데 금방 회복해 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빠르게 그냥 내려오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빠르게 내려오면 회복도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회복이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뭐 자사주 매입 뭐 다 될 것 같고, 뭐 소각도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FOMC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아마도 5월 달에는 좀 금리 인하 각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따라서 요것도 사실 이제 상승의 어떤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박스권 하단부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결국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그 음봉 물량이 지금 거래량이 터진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중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 오시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뭐 셀트리온은 뭐 그냥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 뭐 오히려 제약을 또 매수를 해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약도 지금 심각한 가매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저점 테스트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봤을 때 이 지수의 어떤 하락세로 인해 갖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회복을 해줘도 금방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 뭐 7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제가 업종 PER보다 이제 높은 종목은 거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업종 PER이 너무 높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95배라는 게 사실 글쎄요. 뭐 사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치로 봤을 때는 뭐 PER이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셀트리온 어쨌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수익성도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상방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쨌든 그 PBR로 봤을 때도 지금 2.19 정도 되면 성장주 안에서는 2점대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삼바가 업종 PER 대비해갖고 한 60 몇 배 정도 될 건데, 사실 뭐 그렇죠. 68배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산정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PER이 이렇게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리보세라님 신약만 아니면 회사의 가치가 거의 없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보세라님의 가치를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친구가 다시 FDA에서 미끄러진 이후에 승인이 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리보세라닙의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캄렐리주맙, 병역요법 캄렐리주맙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걔네 때문에 지금 현재 발목이 잡힌 거예요. 리보세라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날 수급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투매가 나왔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사주 물량 뭐 잘 받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세가 지금 상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매수세가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1일 이후에 수급의 어떤 현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공매도 대차를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2차전지 업종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면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이제 1월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뭐 대차 잔고 비율이 막 10%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뭐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이고, 신용 같은 경우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신용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0.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배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 3거래일 동안 매도를 많이 쳤던 그 외국계는 이제 JP 모간 쪽, 그리고 이제 신한창구, KB창구, 그리고 이 노무라 증권사랑 이제 또 뭐 HSBC 증권, 메릴린치 쪽에서 좀 매도세가 나갔습니다. 뭐 큰 물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골드만삭스가 오히려 또 매수를 좀 했고요. 모간솔, 뭐 BN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계들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자사주의 매입 현황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최근 신청한 수량에서 지금 55% 정도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거의 다 시킬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좀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많이 낮아진 상황, 그죠? 대체 거래소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시장이 어떤 그 불확실성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적 어닝 콜 시즌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 돈이 돌 것 같고요. 좀 활성화가 앞으로 이제 4월부터는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봄이 오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뭐 지겨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시장이 이런 걸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도 뭐 지금 뭐 여러분들 돈 받으면서 뭐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좋아요 하나씩은 뭐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관련해서 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여기 이제 공짜니까요. 공짜니까 뭐 제가 시황 잡아드리고 뭐 그리고 뭐 지수도 뭐 긴급 점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갖고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주식 투자 어렵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는 올해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